허가받는 것을 좀 전에 공부했고, 이 큰 틀도 한번 이해를 해야 됩니다. 도시군 관리,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죠. 이용하고 이용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국토계획은 끝났고, 물론 이 안에도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는 이용,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는 이용 행위가 있지만, 이것은 이제 우리들이 개인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니까 개발 행위를 안 받는다 그랬죠. 오늘 공부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이용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계획적인 사업이 끝났고 우리 개인들의 행위, 이것은 허가를 받아라 했어요. 여기는 국장이나 도지사가 나오지만 여기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별별 시장, 군수가 주인공이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여기 나오는 건데, 오늘 아니고 내일 나와.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틀렸어요. 여기 오늘 다두고 특별시장, 군수. 시범도시는 물론 국장이 합니다. 얘네들이 개발 행위를 하는데, 허가하는데 이 허가권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 이거는 국장이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개발 행위가 제한은 이제 국장, 도지사 나오는데, 그게 아닌 것들은 다 누가 나와야 돼? 특별시장, 군수. 그렇지 않고 나올 때마다 외워가지고는 골목길에서 헤매다가 큰 틀에 물으면 다 틀립니다. 또 오늘 이 말을 여러 번 할 거니까 여러분들 시험 볼 때쯤 되면 여기서는 이제 국장, 도지사 안 나오고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이제 그리고 성장관리계획. 성장관리계획은 오늘 공부합니다. 오늘 공부하는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저 끝났어. 도시군 관리계획 이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특별시장, 군수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틀렸어요. 도시군 관리 이미 다 끝났습니다. 개별적인 개발행위와 관련된 내용들. 오늘 한 것은 개발행위가 제한하는 거 말고는 국장, 도지사 나오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거 이 사람한테 받습니다. 여기 이 사람이 합니다. 이 사람이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소용없어요. 이렇게 정리를 딱 해놔야 돼. 자, 우리가 조금 전에 허가받는 사항을 공부했는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을 하고 싶어요. 변경할 때는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변경할 때. 허가받은 사항 변경할 때는 허가 그랬죠? 엄마 나 8시까지 들어와도 돼? 허가 받았어. 근데 9시까지 들어가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허가 받아야 돼요. 근데 대학생이 돼서 엄마 나 9시까지 갈 거야. 그래서 그러면 나 10시까지 갈 거야. 통지해도 돼요. 근데 8시까지 갈게 해놓고 버스가 늦어서 엄마 나 8시 3분까지 가도 돼? 허가 받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이렇게 경미한 변경은. 경미하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경미한 변경을 보는 겁니다. 물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는 신고가 아니고 이제 통지, 그런데 이런 것도 구별 안 해도 돼요. 여기는 신고가 아니고 통지구나. 이렇게 구별 안 해도 됩니다. 허가받는 게 아니다 하면 돼요. 여기 절차와 관련해서 한번 볼 게 있는데,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조건부 허가할 수 있을까요? 그럼 이행보증금 예치하게 할 수 있을까요? 공공기관, 지방공사 이행보증금 예치하게 합니까? 안 하죠? 이행보증금 몇십 퍼센트? 몇십 퍼센트? 20%.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20%. 농지법도 이행보증금이 100분의 20이었었는데 최근에 농지에 대한 투기가 하도 극성이니까 이행보증을 100분의 25로 올렸습니다. 이제 전에 있던 숫자를 말하는 것은 제가 금기시하는데 이런 것들은 얘하고 비교하면서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행보증금 2번 나오는데 우리 공법에서 여기는 국토계획법은 20%, 100분의 20, 농지법은 지금 올랐어요. 이제 100분의 25로. 조건을 붙일 때는요, 허가 신청한 자 의견 듣습니다. 허가 신청한 자. 그러면 내가 건축행위로 얻어지는 이익은 1억밖에 안 되는데 이 앞에 도로, 8차선 도로를 내래. 조건을 붙여. 그럼 돼야 안 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의견을 듣고 하는 겁니다. 개발행위 허가할 때 주민 의견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오늘 공부하는 것에 개가 3마리가 나와요. 개는 주민의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주인 말은 들어도 주민의 말은 안 들어요.
개발 행위 허가할 때 주민을 안 들어요. 개발 밀도 관리구역 정할 때 주민의 말 안 듣습니다. 여기는 시험에 최근에 단독 문제 나왔어요. 개발 행위 허가 제한은 좀 광범위한 파급효가 있기 때문에 이건 주민의 의견을 듣는 걸로 바뀌었어요. 2년 반 전에. 그러니까 이게 안 바뀌었으면 너무 좋아, 강의할 때. 걔는 주민의 말을 안 듣습니다. 딱 끝나는데, 이제 개발 행위 허가 제한할 때는 주민 의견을 듣도록 했는데, 여기는 시험에 안 낼 거고, 오늘 나오면 이제 얘가 나옵니다, 이제. 어디가 나와요? 개발 행위 허가할 때. 자, 개발 행위 허가할 때 주민의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들어. 듣는다 그러면 누구 말 들어요? 허가 신청한 자에게 조건을 붙일 때 듣는 거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건축 허가를 신청했는데 여기에 도시군 계획 사업을 하고 있대.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자 의견은 들어요. 우리의 개인의 개발 행위는 도시군 계획 사업, 이 도시군 계획 사업에 방해가 되면 안 돼요. 지장을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5월 8일까지 건축해서 우리 부모님에게 집을 선물하고 싶어. 5월 8일까지 공사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을 정했어요. 근데 그러면 시장 군수가 이걸 허가하기 전에 여기에 도로 공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사업 시행자 의견을 들어. 사업 시행자 의견을 들더니 시행자가 그래요? 여기는 내가 12월 공사 예정입니다. 나한테 방해가 안 되겠네요. 했다. 의견을 첨부해서 허가를 해줬습니다. 근데 아버지하고 싸우고 이 집을 5월 5일까지 완성해서 아들한테 주겠대. 어린이날. 사업 기간 어떻게 했어? 사업 기간을 어떻게 했어요? 당겼죠? 단축했죠? 허가 받을 필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근데 이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12월 25일 날 완성해서 와이프한테 선물하겠대. 사업 기간 어떻게 했어? 연장했죠? 허가 받을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단축하는 거. 사업 기간 연장 아니에요. 단축은 허가사항이다. 사업 면적을 이렇게 축소해서 남들한테 피해를 주는 가능성이 적죠? 근데 사업 면적이 늘렸어. 그럼 남한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죠? 다만 이게 공공시설인 경우라든가 하는 경우에는 너무 많이 축소하는 것도 안 돼요. 그 사업 면적을 5% 이내에서 확장할 때, 축소할 때는 허가를 안 받아도 됩니다. 확장할 때는 허가 받아야 돼요. 사업기간을 연장할 때는 허가 받아야 됩니다. 뭐 할 때 허가 안 받아? 사업기간을 단축하거나 사업 면적을 5% 이내에서 축소할 때. 사업기간은 뭐 10%, 20% 단축해도 상관없어. 남한테 영향 안 미치가. 근데 이거는 기반시설 같은 성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많이 축소하는 것도 안 됩니다. 이 정도 이제 보시고 건축법상 허용되는 오차라는 게 있어요. 참고 삼아 건축을 한번 할 건데 여러분 이 토지가 100제곱미터인데 건폐율이 50%래요. 그러면 건축 면적이 얼마여야 돼? 50제곱미터. 자, 측량해서 건축했습니다. 정확하게 50제곱미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조금 크거나 조금 작거나 할 수 있죠? 그래 통과해 줍니다. 건축상 허용되는 오차라고 해요. 허용되는 오차. 건폐율은 0.5%까지 허용해줘요. 그러니까 공사 200으로 할까? 200이면 100이죠? 그랬더니 얘가 공사 끝났는데 100.5제곱미터가 나왔어. 이거 사용 승인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이 말이에요. 이건 오차 이 정도 반영한다. 근데 이 허용되는 오차도 못 참아서 이걸 반영하기 위해서 설계를 변경했대. 변경 허가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어차피 변경 안 해도 사용 승인 해줘. 물론 참고 삼아 이 대지 면적이 2만 제곱미터예요. 2만. 그럼 이제 이게 50% 하게 되면 1만 제곱미터죠? 여기 0.5면 1,050 하나 빼야 되나? 맞나? 1,050. 50제곱미터는 측량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0.5제곱미터는 측량이 힘들지만 이건 측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0.5%를 봐주는데 이게 5제곱미터까지밖에 안 봐줘요. 땅이 넓어지면 0.5%도 되게 큰 면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0.5%까지는 봐주지만 비율상으로. 하지만 절대 면적이 얼마? 5제곱미터까지밖에 안 봐줘요. 여러분이 대지 면적이 2만인데 50% 적용한다면 1,050제곱미터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5제곱미터 하니까 1,005제곱미터까지밖에 안 봐줘. 이건 0.05%가 그렇게 되겠죠 이제. 근데 왜 이걸 했느냐면 한번 참고 삼아 하기도 했지만 여기 5라는 숫자가 나왔잖아요. 5%. 그리고 건폐율 얼마까지 봐준다고? 0.5%. 최대 면적 얼마까지? 5제곱미터. 이 숫자가 다른 숫자였으면 소개 안 했을 겁니다. 경미한 변경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죠? 자, 봅시다. 이게 167페이지예요.
개발행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축축할 때는 허가 안 받아도 된다고 했죠? 여러분 여름에 학원에 오면 막 뛰어올 때가 있잖아. 가끔 가다가. 그죠? 없습니까? 전혀? 가끔 있다고 하세요. 비주마다 축축해. 그럴 때는 언제 와가지고 축축한 데서 공부가 되겠어요? 밖에 잠깐 나갔다가 딱 봐도 되겠죠? 그때 허가 받고 나가요? 그냥 나가면 돼요. 그냥 나가도 돼요. 급하니까. 사업기간을 뭐 할 때? 연장이 아니고 단축. 사업 면적을 축소할 때 5% 범위에서 축소할 때지 확대가 아니다 하는 거. 그다음에 4번에 보면은 건축법에 따라 허용된 오차를 반영하기 위해서 변경한다. 되게 경미하다고 있죠? 건폐율 얼마까지 받은다고요? 0.5%. 최대 면적 얼마까지 받는다고요? 5제곱미터. 자, 개발행위 할 때 허가받지 않는 것이 그 밑에 또 있는데 제2절에 2절 167페이지 제2절 1번 재해복구나 재난수술 응급조치 허가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여기가 야산이 있는데 우리 집이 여기 있어요. 여름에 홍수가 오고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이 흙이 물러져가지고 흘러내릴 것 같아. 우리 집을 덮을지 모를 것 같아. 물러져갖고 그러면 이거 안동시장이 같아. 이거 내가 우리 집 덮칠지 모르는데 이거 좀 내가 형질병력하게 허가해 주세요 할 겨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재해수습 재난인가 재해복구나 재난수습 응급조치는 사전에 허가를 받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허가를 이제 면제 줬더니 무슨 일이 생겨요? 멀쩡한 산을 깎아 논밭으로 만들어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흘러 공무원들이 맨날 다니는 거 아니까 한 1년쯤 지나서 시간이 흘러서 아저씨 왜 이거 형질병력 허가도 없이 이렇게 했습니까? 그때 여름에 비 왔잖아. 우리 도치스 보아서 한 거야. 잡았대.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1개월 이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응급조치를 하게 되면 미리 사전에 허가 받을 필요는 없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1개월 이내 신고를 해야 돼. 그래야 공무원이 와서 진짜 재해복구를 위한 응급조치를 했는가 확인할 거 아니겠어요? 거기까지 보시면 되겠고 168페이지는 아까 봤고요. 개발행 허가 절차에서 169페이지에 169페이지 하나 확인할 게 있는데 4절의 1번에서 세 번째 줄을 보면 개발밀도 관리구역 안에서는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서를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조금 이따 공부하겠지만 개발밀도 관리구역은요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곳이에요. 안동에서 제일 복잡한 데가 어디입니까? 발달한 곳이? 어디예요? 무슨 동? 옥동? 옥동. 제가 잔대가 옥동인데요. 네. 이런 데는 기반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공간이 여유 공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잘 없죠? 여기서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서를 제출하면 안 돼요. 제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개발밀도 관리구에서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그거 하나 보시고 도시계획은 심의를 모의고사를 보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건 잘못된 문제예요. 간평에서는 돼요. 근데 왜냐면 간평은 우리 시험보다 훨씬 쉬운데 이 건축 관계법규가 여기서는 좀 어렵게 나와. 원래 이건 심의사항이 아니에요. 허가는. 근데 여기 개발 행위 중에 규모가 큰 것은 심의사항입니다. 그러면서 이 중에도 심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이 있어. 이 문제를 내려고 그러면 이걸 일단 말을 해줘야 돼. 심의 대상. 심의 안 하는 게 원칙이거든. 개인의 개발 행위니까. 그러니까 심의하는 걸 알려주면서 이 중에서 심의 안 해도 되는 거 물어봐야 돼요. 그게 차례인데 이거 강의하는 애들이 보면 그걸 모르고 이건 굉장한테 심의 안 해도 되는 거 문제. 그런 문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면서 이제 이러한 사항인데 심의 안 해도 되는 걸 골라라 이렇게 문제 내야 되는데 이걸 말도 안 하면서 심의하지 않는 걸 골라라. 그럼 우리 시험에 나오느냐? 안 나와요. 우리 시험에서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출제를 하는 거야. 모의고사 내는 애들이. 강의하는 애들도 그런 애들. 이게 간평이 나오는데 이제 중개사 강의하는 사람들이 간평 강의를 하거든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간평 문제를 가져오려고 하면 제대로 가져와야 되는데 앞뒷말을 딱 자르고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냥 내는 경우가 있어요. 일부 부분만 발췌하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심의 대상은 볼 거 없고. 근데 모의고사 나올 거예요, 이제. 이 다음 페이지 170페이지 있잖아요. 그럼 막 열심히 외운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 사람이 강의하는 학원에서는. 그럼 그 사람이 문제를 내니까 맞추겠죠? 시험하고 상관도 없는 걸 공부하고 있는 거야. 저랑 공부하는 사람은 틀리겠지만 진정한 실력이 아니에요. 그 사람 비교할 때. 쓸데없는 거 하고 있는 거다. 170페이지.
허가 기준에서 171페이지 한번 봐야 되겠네요. 허가 기준 하나 공부할 게 있는데, 형질병정, 조금 전에 공부했죠? 형질병정은 무한정 해주는 게 아니고요. 예,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빼먹었네. 그리고 이제 녹지적은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 이런 게 있죠. 여기마다 이제 허가 기준 면적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주거지역의 토지를 10만 제곱미터를 가지고 있어. 10만 제곱미터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나 이거 건축 좀 하게 형질병정 허가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1만 제곱미터까지밖에 안 해줍니다. 물론 1만 미만인데 제가 1만 미만까지밖에 안 해줍니다. 이렇게 말 안 해요. 귀찮으니까. 제곱미터는 미만하고 이하 안 물어봐요. 시험에서. 3층 미만 그럼 몇 층이에요? 2층 이하죠? 이거 물어볼 수 있어요. 건축법에는 3층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2층, 3층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건 틀린 말이죠? 3층은. 근데 만제곱미터 미만인데 그걸 만제곱미터 이렇게는 안 내요. 미만이라고 다 붙여줘요. 이하라고 안 합니다. 시험에서. 딱 한 번 어떤 바보 같은 놈이 들어가가지고 300세대 미만을 300세대 이하 해가지고 답으로 처리한 게 있었어요. 최근에. 도시형 생활택은 300세대 미만만 가능한데 이걸 300세대 이하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틀린 거예요. 이걸 모르면 이제 틀리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식의. 그럼 이거 한 번 나왔다고 해서 미만과 이하를 계속 공부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미만 이하 구별 안 하셔도 돼. 농지법에서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경지에서 종사하면 농업인이에요. 그러면 주말 체험 영농하는 사람은 농업인이 되면 안 되겠죠?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은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의미가 있으니까 한번 공부할 만하죠, 이것은. 다른 데는 이걸 뭐 여기 미만인지 이하인지 초과인지 이상인지 이런 구별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제곱미터 미만인데 내가 이제 만제곱미터까지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숫자만 파악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과 비교할 때 어디서 일을 더 많이 한다고요? 어디서 일을 많이 해요? 일. 네? 네. 한밤중에 가면 옥동에 불이 켜져서 안 켜졌어. 켜져 있죠? 한밤중에 하면 저 농경지에 불이 켜져서 안 켜졌어. 여기는 일만 주거라고 하는 상업지역이에요. 여기는 얼마? 1만 주거라고 하는 상업지역. 밤중에도 계속 일을 해요. 이 사람들은. 예, 공업, 관리, 농림은 얘보다 면적이 커야 되겠죠? 3만.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나 보전녹지는 가위바위보 하면 손가락이 몇 개요? 예, 5천. 그리고 그럼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얘보다 많이 해주겠어요? 적게 해주겠어요? 많이 해주죠? 그럼 1만. 그래서 여기 뭐가 들어왔죠? 무슨 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얼마? 1만 주거라는 상업지역. 여기는 공업, 관리, 농림 얼마? 3만. 여기는 얼마? 가위바위보 5천. 여기는 1만. 무슨 녹지? 자연녹지? 상업지. 이렇게 한 바퀴 돌자고요. 나중에는 이제 또 발음도 주상, 자생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거보다는 여기 1만 주거라는 상업지역에서부터 연상을 이렇게 한 바퀴 돌리면 안 까먹을 수 있습니다. 그냥 얘는 꽤 중요합니다.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할 때는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되는데 여기 똑같아요. 1만 주거라고 하는 상업지역 1만 이상으로 지정해야 되고 여기는 3만 이상으로 해야 되고 얘는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 1만 이상으로 해야 돼. 근데 도시 외의 지역은 30만입니다. 3만이나 5천이 아니고 30만. 그 전에 1만 주거라는 상업지역 공통이에요. 여기까지는 공통. 여기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하고 형질병정 허가, 물론 형질병정 허가 면적은 1만 미만이고 여기는 1만 이상의 차이가 있지만 숫자는 같아요. 자, 171페이지 표 봅시다. 파란색, 보라색이 이거 무슨 색이에요, 이거? 보라색인가? 연한 보라색? 자, 1만 주거라는 상업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얼마? 1만 미만. 관리
공업 관리 농림지역은 3만 이상. 가위바위보 뭐죠?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보전 관리는 다 3만이에요. 안 물어봅니다. 자, 보전 녹지는 얼마? 5천 미만. 자연 녹지 생산 녹지는 1만 이상. 이렇게 나눠서 한번 확인해 주고, 여기 왜 녹지지역 어디 갔어? 거기 자연 생산 붙어 있죠? 자, 그래서 부분에서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은 자연 녹지, 생산 녹지, 보전 녹지. 관리지역은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는데, 여기 이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요, 이거는 시가화 용도예요. 시가지를 만들도록 쓰는 겁니다. 여기는 개발을 하라는 것입니까? 개발하는 게 주된 목적이에요? 보전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거는 보전 용도입니다. 보전하는 말 붙었다면 보전 용도 맞겠죠? 생산 녹지와 농림지역, 여기 보전 붙어 있죠? 보전은 보전 용도고, 생산 녹지와 자연환경, 농림지역도 보전 용도 지역입니다. 이거를 다 하려면 어려우니까 얘를 딱 빼가지고 얘만 기억하면은 얘네들 두 개가 나올 수 있겠네요. 시가 용도는 어렵지 않고 얘를 하려고 하면. 얘는 제가 건별 용적률 할 때도 막 어디가 뭐겠습니까? 물어봤지 자꾸. 왜 물어서 이런 거 기억하라고. 자, 계획관리는 도시로 편입 이상된다. 그래서요? 자연녹지적은 제한적인 개발이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하다 그랬죠? 그러면 이 개발하기 전에 뭐 하는 거야? 보존하는 거고. 개발할 때는 이용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이걸로 쓸 수 있고 저걸로 쓸 수 있는 거. 이걸 유보용도 그래. 유보. 보류한다고. 보류는 우리식 만자인데 유보하는 것은 이제 일본식 한자입니다. 유보, 보류한다. 유보용도. 네, 생산이 나왔는데 어디가 관리지역과 녹지역 하면 관리지역이 조금 나은 땅이에요. 생산 나면 유보용도는 뭐라고요? 생산관리지역. 그래서 내가 얘를 용적률을 100을 줬기 때문에 조금 모순적인 태도가 있어서 이건 나먹어도 좋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제 그냥 억지로 외우는 건 돼요. 되는데 나중에 그런 것들은 내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별로 내 실력 향상에 도움이 안 되니까 내가 몰라도 된다고 했습니다. 얘는 건표는 얘만 40이고 얘는 건표리 용적률이 100이죠? 네, 얘를 100을 준 게 좀 이상하다 이거예요. 얘를 주는 게 논리적으로 좀 맞을 건데. 용적률 100은 까먹더라도 유보용도적은 기억해야 되니까 내가 걔는 기억을 하라고 안 하고 얘는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보용도 하면 얘 하나만 외우면 되겠죠 이제. 저랑 공부를 했다 그러면 호흡을 맞췄다면. 얘는 개발이 가능한 땅 공부했잖아 우리가. 어디 이거 뭐야? 유보용도 지역 하면 뭐야? 생산관리지역. 나머지는 뭐? 보전용도지. 이런 말 붙입니다. 시가화용도 지역은 허가 기준에 맞게 허가를 해줍니다. 1만 제곱미터 이런 허가 기준에 맞게. 보전용도 지역은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서 허가 기준을 강화시킬 수가 있어요. 아까 가위바위보 5천인데 얘네 3천만 해 강화할 수 있어요. 유보용도 지역은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갈 수 있죠. 그래서 심의를 거쳐서 허가 기준을 완화할 수도 있고 강화할 수도 있는 것이 유보용도죠. 이 뒤에 있는 말들은 꼭 기억 안 하더라도 여기 유보용도 지역 이 정도만은 꼭 기억 한번 하려고 해주세요. 유보용도 지역은 뭐만 기억하라고 암기하라고요? 생산관리지역. 그럼 그보다 좀 나은 땅은 유보용도겠죠? 예, 자연녹지와 계획관리가 있습니다. 시가용도 지역 본래 허가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상업공업. 다음 페이지 유보용도 지역 심의를 거쳐 허가 기준을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 생산관리, 녹지지역 중 자연녹지. 보전농도는 심의를 거쳐서 오히려 허가 기준을 강화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보전농도지역. 그러니까 유보용도 지역만 딱 빼가지고 암기를 해놓으면 나머지는 기억할 수 있을 것이고 유보용도 지역도 기계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용도적인 성격을 공부했으니까 이제 생산관리 지역만 외워놓으면 나머지는 다 암기가 된 거다. 이건 이제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책에 빠졌네요. 그것까지 해주면 좋은데 그건 제가 유학집에서 이제 소개를 해주겠습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과 성장관리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도시군 관리계획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지금 오늘 공부하는 것은 이제 오늘 좀 다 못하면 내일 하는 거까지는 도시군 관리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장관리계획이라는 것은 성장관리계획 구역에 적용되는 특수한 계획입니다. 여기도 건축물 용도 같은 걸 정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성장관리계획에 맞게 여러분들이 건축물 토지를 이용해야 됩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정해주면 여기다가 뭘 수립한다고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누가 수립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공부하는 것들은 다 특별상 분수. 국장도지사 아니라고 했습니다. 도시군 관리 아니라고 했어요.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어디다 지정하느냐면요. 여기다 지정하는 겁니다. 여기가 뭐죠?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여기는 사람으로 치면 성인, 청소년, 아이들이에요. 얘는 성장했어 이미. 성장한 애들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뼈대도 똑바로 잡고 하는 것이 성장관리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청소년과 유아를 상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얘가 그냥 놓아두면은 너무나 뼈대가 휘고 막 그럴 것 같아. 자라면서 건강관리 못하면은 또 무릎도 아프고 그러죠. 커가지고. 그래서 무질서한 개발이라든가, 난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 지정하는데, 이건 다 몰라도 돼. 뒤에 뭐가 붙어야 돼? 무질서한 개발이 예상되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부정하면 맞는 말이고, 무질서한 개발이 예상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나면 틀린 거고. 얘는 볼 거 없습니다. 얘만 잘 보면 돼.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여기다 지정하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이 대상이 아닙니다. 청소년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예. 172페이지. 맨 밑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는 주상공이 아니고 어디다 지정한다? 녹관농자인데 녹관농자의 그 밑에 봐봐요. 그 밑에 보면은 개발 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거, 교통여건 변화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거,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참고사항 보는데 그 앞에 붙은 말은 수식어 신경쓰지 말고 뭘 생각하면 돼요? 주거상업공업이 나오면 아니라는 거. 여기다 글을 딱 막 집어넣어요. 인구 감소나 경제 성장의 정체 등으로 압축적이고 효율적인 도지 성장 관리가 필요한 주거지역. 아닙니다. 주상공이 들어가면 안 돼요. 녹관농자만 들어간다. 네모는 혼자 따로 보지 마시고 저랑 뭐 가끔 이제 지나가면서 한번 읽을 수 있는데 볼 필요는 없다. 성장관리계획구역 정할 때 주민의 의견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네? 주민의 의견을 듣는다 안 듣는다?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했죠? 걔는 주민의 의견을 안 듣는다 그랬죠? 그 말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얘는 안 듣는다고 하시면 다른 건 듣는 거예요. 다른 것도 주민의 의견을 안 들어서 걔는 안 듣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강의가 아니에요. 암기 팁이 아니죠. 다른 건 다 들어요.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 듣지만 개발행위 허가 그리고 개발도 관리는 안 듣는데 얘는 단독문에서 최고 나와서 중요도가 얘한테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개발행위 허가할 때 누구 의견 들어요? 시행자 의견을 듣거나 조건을 붙일 때는 허가 신청한 자 의견을 듣는 거지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게 아니다. 다른 것들은 다 들어요. 성장관리계획 정할 때 주민의 의견 들어요. 심의도 하고 성장관리계획 수립할 때 주민의 의견 들어야 안 들어요? 들어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정할 때 주민의 의견 들어야 안 들어요? 네? 이거 고향이 충청도세요? 충청도 분들은 개를 기라고도 읽어요. 나는 개가 안 된다고 했잖아. 개가. 기는 개가 아닙니다. 개를 기라고 하는 분 못 들어보셨어요? 기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하지 않는가? 이건 개가 아니잖아 지금. 주민의 의견 듣습니다. 시범도시 지정 요청할 때 주민의 의견 들어야 안 들어요? 개 아니죠? 들어옵니다. 듣습니다. 이제 이렇게 정리해야지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안 틀려요 이제.
듣기만 해가지고 안 돼요. 지금 막 열심히 100번, 1000번, 10,000번 아무 생각 없이 외워가지고 안 돼요. 양이 적을 때는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는 천자문은 막 뜻을 몰라도 돼요. 하늘, 천, 따지 하니까 알게 돼 그냥. 분장을 했잖아요. 동네에서. 지금은 양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의미 없이 그냥 되뇌어갖고는 안 됩니다. 후보단 어떻게 외웠죠? 몰라도 외웠어. 양이 적으니까. 그죠? 근데 지금은 외울 게 너무 많아서 이게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고 아니면 암기 팁 같은 걸 가지고서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맨날 그러죠. 시험 끝나면 알았는데 틀렸다. 어떻게 알았는데 틀릴 수가 있지? 알면 안 틀려요. 잘 모르는 거지. 내가 암기를 못한 거잖아요. 내 실력 탓을 잘못한 거죠. 173페이지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과 성장관리계획 수립 절차. 1번 주민의 의견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듣죠? 세부적인 게 몰라도 됩니다.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에서 뭐 실사회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필요 없고 그냥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가 있구나 이 정도 보시고 의회 의견 듣고 협의 심의하는데 벌써 성장관리계획 하는 거 보니까 도시군 관리계획하고 제일 비슷하지 않나요? 이게 이름 자체가? 그렇죠? 그리고 성장관리계획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규제하는 거거든요. 성장관리계획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민의 의견도 듣고 지방의 의견도 듣고 협의도 하고 심의도 합니다. 근데 절차를 다 암기할 것을 요구하지 않을 거예요. 주민의 의견 듣는 거, 안 듣는 거 이렇게 크게 틀로 정리해 놓으면 시험 볼 때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 174페이지 성장관리계획. 성장관리계획은 다음 사항 중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목적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지구단위 계획 같은 것들은요 용, 건, 용의를 포함하여 둘 이상을 포함시켜라 이랬어. 그러니까 용, 건, 용이 필수거든요. 여기는 다음에 있는 것 중에 필요한 것을 포함시켜라 했어. 여러분 안동시장이 됐습니다. 성장관리계획 수립할 때 꼭 법에서 꼭 필수로 포함시켜야 될 게 지금 있어요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지구단위 계획은 3과 5를 포함하여 이렇게 되죠. 3과 5를 포함하여. 그러니까 3과 5가 용건 용이에요. 기반시설까지. 이거는 여러분 안동시장 됐습니다. 포함시켜야 돼. 근데 여기는 뭘 꼭 포함시키라고 하는 게 있어 없어 지금? 없잖아요.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라고 했잖아. 필요한 사항. 전에는 이게 용건 용까지는 필수였어요. 용건 용 여기까지를 포함해서 필요한 사항을 포함시켜라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 전에 필수였는데 지금 없어졌어요 그게. 근데 그걸 모르고 건축원의 용도, 건폐율, 용적은 필수다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 지금도 있어요. 거의 바뀐 걸 모르고. 여기는 필수 아닙니다. 필수인 것이 없는데 시험 내야 안 내요? 안 냅니다. 모의고사 나올지 몰라. 모르는 애가 출제해서 볼 필요 없습니다. 성장관리계획은 필요한 거 있으면 포함시키는구나. 지구단위 계획에는 필수가 있죠? 여기는 필수가 없다. 안 보세요, 이제. 그러니까 전에는 강의를 했었는데 이제는 필요가 없어졌어. 이제 안 합니다. 그래서 성장관리계획 수립할 때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안 들어요? 듣는다. 그렇죠?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건폐율 완화 볼게요. 조금 전에 이걸 하려고 했는데 없는 것 같아서 그랬는데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여기서 지정하는 겁니다. 녹관농자에서 그쵸?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해주면요 자연녹 지적은 건폐율을 30까지 올려줄 수 있어요. 계획관리는 뭐 얼마까지 올려주겠습니까? 50까지. 생산관리 30까지. 생산녹지 30. 농림지역 30. 나머지 보전하는 것들은 올려주면 안 돼요. 10%씩 올려줘요. 어릴 때 1년에 얼마 크면 야, 너 성장 많이 했다 그럽니까? 1년에 한 10cm 크면은 성장 많이 했구나 이러거든요. 제가 파주에서 강의하는데 대구 출신인데 키가 커요. 여성분인데 초등학교 때 한 10cm 컸어요. 근데 진짜로 1년에 10cm 크고 그랬대요. 제가 되게 큰데 10 정도 크면 되게 많이 성장한 거 아니에요? 얼마를 성장시켰어 지금? 10. 그래서 자연녹지 30, 계획관리 50, 나머지 10씩 올려주면 돼. 10씩만 올려주면 되는데 보전하는 애 나오는데 올려주면 돼 안 돼? 걔네도 그대로 놔둬야 됩니다. 이거를 그냥 외우면 또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보전은 올려주는 게 아니고 나머지는 올려준다 하면 돼요. 얼마씩 올려줬어요? 10. 몇 년마다 강산이 변합니까? 어이구
5년마다 검토해야 됩니다. 조건부 허가. 개발행위 허가할 때 조경환 위기 이런 거 조건을 걸 수 있다고 했죠? 조경환 위기는 암기사항 아니라고 했어요. 기반시설 이거 정도 보시는데 175페이지 이걸 또 어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죠? 그걸 뭘 예치하게 한다고요? 이행보증금. 이행보증금 맨 밑에 보니까 맨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총 공사비의 몇 퍼센트? 20% 이내가 되도록 한다. 그리고 거기서 두 줄을 네모 보면은 첫 번째 있는 네모 175페이지 위에 있는 네모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예치 사유는 뭐 상식이니까 볼 거 없고 176페이지 준공검사. 조금 전에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데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속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쌓기 했는데 준공검사라는 건 뭐냐면요. 말 그대로 공사를 마쳤을 때 원래 계획대로 잘 마쳤는가 확인하는 것이 준공검사입니다. 이게 물건 쌓기 공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준공검사 없어요? 토지 분할 공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여기서는 준공검사가 있지만 토지 분할과 물건 쌓기는 준공검사 없어요. 그래서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속 채취 공사가 끝나면 제대로 원래 허가받은 대로 공사를 마쳤는가 확인하는 게 준공검사입니다. 준공검사를 받아야 된다. 토지 분할이나 물건 쌓기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안 받아요? 맞죠?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 177페이지 안 봐봐요. 개발행위 허가 제한. 이 제한은 이제 국장이나 도지사 있을 수 있다고 했죠? 국장, 도지사하고 이 사람 합해서 뭐라고요? 시도지사. 그리고 이 사람들 스스로도 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시장, 군수는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안동에 여기에 우량농지라든가 수목이 아주 잘 우거져 있다라든가 새라든가 짐승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대요. 여기서 뭐 공사를 하게 되면 발파 작업 같은 거 하면 이게 망가질 것 같아. 그러면 이걸 개발행위 허가를 3년간 제한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경관이나 미관, 환경이 아주 좋은 환경이 있대. 문화재가 있는데 이 문화재가 개발 행위를 하게 되면 손상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대. 그럴 때도 개발행위 허가를 3년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인데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몇 년 안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3년. 그런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인데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그냥 난개발할 수 있으니까 3년 동안 개발을 못하게 할 수 있어. 계획 세우게든 내가 개발에 허가해 주겠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도 3년간 제한할 수 있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는 아직 공부 안 했어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있는데 이것도 개발 행위를 3년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관리지역인데 도시군 관리 계획이 수립되고 있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관리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대요. 바뀌면은 허가 기준이 그대로입니까? 크게 바뀝니까? 크게 바뀌죠? 또 3만 허가 신청했는데 바뀌면 1만밖에 안 해줘, 1만만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거를 도시군 이렇게 말해요.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계획이 수립되면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너 그러면 내가 이거 한 다음에 할 테니 잠깐만 허가 기다려. 3년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3개는 3년 연장해서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좀 이따 체크해 드릴 거니까 칠판을 자꾸 보셔야 돼요. 제 강의가 다른 게 이런 예라든가 그림을 자꾸 연구해서 다른 사람 달리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분명히 도움이 돼요.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고 시험 볼 때까지 계속 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이 그림이 다 떠오를 수 있어요. 이제.
책도 읽어드리잖아요, 제가. 다시. 이러한 허가 제한은 너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전에는 허가를 주민의견 안 받았는데 지금 주민을 받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중요한 결정할 때 심의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합니다. 우리 시험에서 심의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틀렸습니다. 심의와 무관한 거를 절대 그렇게 안 내요. 심의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면 안 내. 아까 개발행 허가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연장할 때도 그럼 심의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안 해요. 딱 한 군데 외우면 돼요.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을 2년 연장할 때 심의를 거친다 안 거친다? 심의 없이 한다는 말이 맞는 것은 여기 하나만 암기를 하시면 돼. 다른 데 심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 틀렸다고 하고. 여기서만 심의를 하지 않고 하는 겁니다. 물론 국장은 어디에서 심의해야 되겠어요? 지방에서 심의합니까? 중앙에서 심의합니까? 중앙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야 되고, 그리고 이제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제안할 때는 시장무수, 관할 시장무수 의견 듣는 거고,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세부적인 것들은 나중에 문제 풀면서 하고, 큰 틀에서 몇 년 제한한다? 3년. 그런데 여기 세 군데만 2년 연장할 수 있는데, 연장할 때 심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어딘가에서 심의 없이 그럼 틀린 말로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2년 연장할 때는 심의를 하는 게 아니고 심의를 안 하고 연장한다. 얘만 외우면 되고, 우수수 지역이나 문화재 지역은 3년만 하는 거고, 지구에 부담이 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은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구에 부담이 되는 계획이니까 지구도 좀 쉬어야 되겠죠? 2년 연장해서 개발 행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구에 밀도가 되는 계획이에요? 지구에 부담이 되는 계획이에요? 부담이 되는 계획. 개발 밀도 관리구역 나오면 안 돼요. 지구에 부담이 되니까 지구도 좀 쉬세요 하면서 2년 연장하는 겁니다. 이 정도 확인해 봅시다. 177페이지. 9번. 국장, 시도의사, 시장구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할 때는 중앙도시군의 심의, 국장, 기타는 지방도시군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우수수 지역, 녹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은 외우려 하지 말고,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 마음에 드는 거 하나만 보세요. 다 외울 수 없으니까 뭐 수목이든 조수류든 우량농지든 아무거나 우수수라고 하든지 한차로 할 수 있죠. 그리고 개발 행위로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또는 문화재가 손상되거나 크게 오염될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 이것도 한 차례만 3년 제한할 수 있고,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계획이 결정될 경우에 용도지역 등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의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여기까지 읽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뒤는 틀리게 안 하니까. 이거는 3년 제한하고 연장할 수 있죠. 연장할 때 심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기반시설 부담구로 지정된 지역은 3년 더하기 2년 개발행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항상 읽을 때 3년 더하기 2년 이렇게 읽어주세요. 국장, 시도의사, 시장, 군수 개발행 허가 제한, 고시는 됐고, 2년 연장할 때 심의 없다는 것은 177페이지 그 표 아래에 있는 오른쪽 파트에 있습니다. 178페이지 해제 178페이지 양괄호 4번 개발행 허가를 제한할 때는 국장, 시도의사는 심의하기 전에 미리 시장, 군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교통부장관이 안동시의 어떤 환경 보전에서 개발행 허가를 제한하겠대요. 그럴 때는 안동시장 의견 정도는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의한 다음에 의견을 들어요. 의견 듣고 심의해요. 심의는 항상 제일 마지막이라고 했죠. 개발행 허가에 따른 의제사항. (5분만) 더 하겠습니다. 개발행 허가에 따른 의제사항도 꽤 중요한데 이건 이제 설명하면 좀 길고 문제 풀면서 되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으니까 문제 풀 때 한번 하겠습니다. 꽤 중요한 부분인데 179페이지 공공시설 귀속까지만 할게요.
여기가 안동이고, 안동에 고등학교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안동시 고등학생 인구가 줄어들어서 얘네들을 이제 통폐합해서 거점 고등학교를 하나 만들겠대요. 안동시 고등학교, 시립고등학교를 만들었어요. 공공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에 따라 뭘 설치했어요? 공공시설을 설치했어. 근데 이걸 설치한 자가 행정청이 설치할 수도 있고 행정청 아닌 자가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누가 설치했든 간에 이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 귀속돼요. 관리청에. 교육청이 관리청이면 교육청이. 안동시가 관리청이면 안동시가 가져가게 됩니다.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민간시설이야 지은 놈이 주인이지만 공공시설은 지은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관리청에 귀속을 시켜야 돼요. 관리청에 무상 귀속. 이건 어려운 거 아닙니다. 시험에서 답으로 처리 안 해요.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 이건 5줄, 비록 3줄을 하더라도 다 외우는 거 안 돼요. 거기 포인트가 뭔가를 잘 기억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 이제 얘를 만들었으니 얘네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얘네들 기존의 공공시설 때는 행정청이 얘를 설치했으면 얘한테 줘요. 대가로. 행정청이 얘를 설치해서 관리청이 줬잖아. 그전에 관리청이 가지고 있던 이 공공시설은 그 새로 설치한 행정청한테 무상 귀속. 이것도 시험에서 답으로 처리 안 합니다. 이해만 잘하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안동시립고등학교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겁니까? 아니죠? 관리청에 어떻게 해서 무상 귀속. 이거 그러면 여러분한테 공짜로 그냥 주느냐? 잘 따져봐야 돼. 이제 여러분 따져봐야 돼. 만약에 이게 안동시립도서관으로 남아있대. 그럼 여러분한테 주면 돼, 안 돼? 안동시립도서관이래. 그럼 여러분이 가져가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근데 이게 용도가 폐지됐어. 용도 폐지되면 여러분이 가져갈 수도 있겠죠. 이제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의 공공시설은 부상으로 그냥 귀속되면 안 돼요. 얘를 설치하는데 돈이 20억이 들었어요. 근데 얘는 10억이고 얘는 20억이야. 이걸 다 주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이거를 얘한테 줄 수 있겠네.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행정청이 아닌 자가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 귀속되고 기존의 공공시설 중에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설치 비용 범위 내에서 피행정청이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 말이 될 수 있죠? 근데 왜냐하면 그냥 이 사람한테 돈을 주면 안 됩니까? 20억을?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 말이 나와야 돼요. 근데 양도도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다 주면 안 되고 설치한 비용 범위 내에서 취지를 하려고. 이것도 양이 좀 되는 것 같지만 이 취지만 알면 여기가 포인트거든요. 여기만. 네, 이거는 이제 강의를 한지 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할 때 그게 최근에 2번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중요는 떨어졌어요. 이게 강의 안 하던 애들이 2번 나오니까 강의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는 강의를 하다가 2번 나와서 중요도는 떨어졌다고 봐요. 그래도 최근에 또 나온 것도 있고 제가 너무나 또 내 고집만 하기도 그렇고 이제 이해하면 충분히 설명하면 이해할 수 있으니까 아직은 봅니다. 읽어볼게요. 이제 읽을 때 좀 무슨 말인가 떠오를 수 있으면 좋겠고 모르면 다음 수련한테 또 한번 보고. 자, 179페이지 공공시설의 귀속. 자,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어디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자, 거기 표를 보면 보라색 왼쪽에 있는 것이 행정청, 오른쪽은 행정청 아닌 자가 공공시설 설치했습니다. 누가 설치했던 간에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누구한테 무상으로 귀속돼요? 관리청이 무상 귀속.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든 비행정청이든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했을 때는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자, 이제 종래 공공시설은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일 때는 그 행정청에 무상 귀속.
근데 허가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닐 때는 개발 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의 공공시설은 그만한 식으로 알려줘요. 용도 폐지되는 말 기억 안 해도 돼요. 당연히 알려줍니다.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그 비행정청인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무상으로 양도하였다. 이 말도 안 나올 거 틀리게 안 합니다. 이제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설치 비용 범위 내에서 이 말만 거기와 모순되는 말이 나오면 틀렸다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문장은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될 수 있기 때문에 변형되는 것을 예상해서 어떻게 바뀔 것인가 지켜야 됩니다. 새로 설치된 설치 비용 범위에서 이 말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거 모순되는 건 틀렸다. 소유권 지속주의는 시험에 나온 적도 있지만 너무 어렵고 포인트가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안 봅니다. 보지 말고. 여기까지 보시고 내일 다시 또 10시부터 만나서 181페이지 개발 관료과 조지할법까지 진도를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